전문의에게 듣는 질병정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어깨에 심한 통증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석회화 건염. 이 석회화 건염의 건은요, 힘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석회화 건염을 그대로 좀 풀어보자면 석회성 힘줄 염증 질환이 되겠죠. 힘줄에 석회가 비정상적으로 침착이 돼서 어깨 통증 등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혁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전문의 모셔놓고 질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하고 있었군요. 네,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직접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흔한 어깨 통증 질환인 석회화 건염은 어깨 힘줄에 석회 결정이 침착되어서 돌처럼 굳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건세포가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화하는 반응성 석회화 과정을 통해서 석회 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석회화 건염이라고도 하고 석회성 건염이라고도 하고 좀 표현이 다른데 다 같은 병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칭만 조금 다르고 다 같은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깨가 아닌 부분에서도 이렇게 석회화 건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네, 물론 석회화 건염은 힘줄이 부착되는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무릎, 팔꿈치 관절에서도 발생은 하지만 그래도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는 지금 다루는 어깨 관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깨에 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회화 건염 말고 또 어떤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네, 어깨는 움직임이 많은 만큼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어깨 질환은 원인이 달라도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어깨가 아프면 흔히 오십견을 생각하시는데 이 질환의 의학적인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입니다. 어깨 관절낭의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막이 붓고 섬유화되어서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 동결견만큼이나 또 많이 알려진 질환이 회전근개 관련된 질환인 건데 이게 증상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하죠? 네,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기가 힘들다는 점에서는 동결견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으로 이 회전근개 손상 질환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어깨 상완골에 붙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반복되는 충격이나 만무로 인해서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동결견은 가동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어깨 질환 중에서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 근데 더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어깨를 반복적으로 쓰거나 헬스 같은 운동을 과하게 하시는 경우에 회전근개를 덮는 이 견봉이라는 뼈와 회전근개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어깨 질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석회화 건염 외에 또 어깨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 먼저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석회화 건염과 이러한 질환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먼저 더 살펴보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키워드와 함께 석회화 건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응성 석회화. 이거는 석회화 건염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건세포가 연골세포로 변화하는 반응성 석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석회화 건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반응성 석회화도 석회화되는 그 진행 단계가 있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크게 석회화기와 그 전후의 석회화 전후기가 있는데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석회화기이고 이것이 다시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로 나뉘게 됩니다. 형성기에는 어깨 회전근개에 석회 결정이 분필가루처럼 생기게 되고 그 다음 휴지기에는 별 다른 변화 없이 유지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보통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용액이, 즉 흡수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신생혈관을 통해서 석회가 흡수되고 치약처럼 분해되면서 심각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주변의 윤활랑이나 또 관절 활액막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이때 윤활랑이 붓게 되면 충돌증후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대부분 병원을 이 시기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세 단계죠. 석회화 전, 석회화 기, 석회화 후 이렇게 크게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가운데 있는 석회화기. 네. 이게 또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네, 맞습니다.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로 나뉜다고 하셨고 휴지기에서, 그러니까 휴지기가 아니죠. 흡수기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통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석회화 건염은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통증이 와서 어깨를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깨를 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쪽 팔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건강한 쪽 팔로 잡고 정형외과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밤에 잠도 잘 못 이루는 분이 많고 또 주로 팔을 앞이나 옆으로 들 때, 힘을 쓸 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옷 입는 동작이나 빗질 등의 동작이 제한을 받습니다. 잠잘 때도 통증 때문에 깨고 빗질이나 뭐 옷 입는 동작 제한을 받는다면 지금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급성으로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분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응급실까지 가실까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주로 잘 발생하게 되는 나이대라든지 성별이 뭐 따로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40대, 5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후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양쪽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오른쪽이 빈도가 더 높습니다. 직업이나 전신 질환과의 연관관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40, 50대 이상 여성에게서 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사실은 좀 궁금하네요. 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논문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전에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이 질환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었는데 70대보다 50대에 더 후발한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많은 환자에서 치유되는 이유 등을 설명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주장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노화 때문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앞서서 뭐 직업이나 어떤 전신 질환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석회화 건염을 직업병으로 볼 수는 어렵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업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고 향후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헷갈리는 어깨 통증. 네, 가로해놓고 간별 진단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헷갈려서 간별이 필요한 질환들 알아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예 움직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화농성 관절염과 간별이 필요하고요. 이보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등과 간별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간별이 필요한 이유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인데요. 자, 그렇다면 각 질환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해주신 질환이 화농성 관절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어떤 질환입니까? 예, 화농성 관절염이란 관절 내에 세균이 침입해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 파괴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진단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응급으로 배액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화농성 관절염은 석회화 건염과 어떻게 감별할 수 있습니까? 예, 증상을 봤을 때 어깨가 붓고 열감이 있고 또 관절 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비슷할 수가 있지만 열이 나는 등의 전신 증상이 발생한다면 화농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겠고요. 엑스레이 검사에서 석회화 건염은 석회 침착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화농성 관절염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정도가 두 질환이 많이 다르고요. MRI 검사에서는 석회화 건염은 석회 결정이 관찰이 되고 염증이 대부분 국소적인데 반해서 화농성 관절염은 전반적으로 아주 심한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도 감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들은 각각 어떤 질환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두 질환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질환입니다. 어깨 상완골에는 4개의 힘줄이 붙는데 이 어깨 운동에 관여를 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이 4개의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이 힘줄을 덮고 있는 견봉이라는 뼈와
마찰에서 발생하는 것이 충돌증후군이고 회전근개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약해지고 반복되는 충격이나 마모로 찢어지는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질환과 만성적인 석회화 건염은 어떻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만성적인 석회화 건염의 경우에 증상적인 면에서는 어깨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석회 결정이 관찰되는 면이 가장 큰 감별점이 되겠고요. MRI에서도 일반적으로 석회성 건염 환자들은 회전근개 손상보다는 석회 결정 주변부에 염증 소견이 더 관찰됩니다. 물론 회전근개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앞선 다른 질환들보다도 어깨 통증 있으면 오십견이라고 하죠. 동결견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 동결견과 석회화 건염은 어떻게 쉽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증상적인 면에서 동결견과 석회화 건염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동결견은 갑작스러운 통증보다는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증가하는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이 특징적입니다. 예, 반면 석회화 건염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함과 동시에 운동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엑스레이 검사에서 관찰되는 석회 결정의 유무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동결견이라는 질환이 어깨를 싸는 관절막이 붓고 섬유화되어서 굳는 질환이기 때문에 석회화 건염의 증세가 장기화되어서 어깨 관절을 잘 쓰지 않다 보면은 동결견이 동반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결견과 처음에 말씀해주신 화농성 관절염은 일단 석회화 건염과 증상 면에서 좀 구분이 가능한 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충돌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 면에서 감별 자체가 어렵다. 요거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석회화 건염 자체를 제때 치료받지 않고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석회화 건염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경우 염증이 관절 안쪽이나 견봉하 공간으로 퍼져서 지속적인 통증이나 관절 내 유착, 또 동결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관절 운동 제한을 초래하게 되고요. 따라서 석회화 건염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방치를 하게 되면 그대로 자연히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동결견 같은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아예 운동 제한 자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기 진단과 치료 중요하다는 거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의 치료법. 네, 치료법 중요하죠. 그리고 꼭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어깨 질환하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 약물 치료나 찜질만으로도 좀 호전이 가능할까라는 기대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석회화 건염은 나타난 시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석회 결정이 분필가루 같은 형성기, 휴지기가 의심이 되면 약물이나 주사치료 같은 염증 치료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석회 결정이 치약처럼 변하는 흡수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비수술요법으로는 약을 복용하는 약물 치료와 핫팩, 전기자극, 체충격파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거나 생리식염수 혼합액을 통해서 석회를 세척, 흡인하는 세척 흡인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기만 가도 염증 치료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라는 얘기인데 지금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주사 치료 말씀을 하셨는데 주사 치료 어떤 게 있죠? 예, 석회화 건염은 주로 염증이 퍼지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로 회전근개를 관찰을 하면서 석회결정 병변부에 생리식염수와 소량의 국소 마취제의 혼합액이 담긴 주사기를 이용해서 수차례 세척 흡인을 하는 세척 흡인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말고 어떤 시술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까? 예,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이외에 최근에는 대부분 석회화 건염 치료에 최충격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강한 충격파로 조직을 자극해서 조직 손상의 치유를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뭐 수술처럼 마취나 절개를 꼭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더 반길 만한 치료법일 것 같기는 한데
충격파 치료 이거는 얼마나 받아야 좋아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통증이라든지 어떤 불편함 같은 그런 부작용들은 따로 없는지도 좀 답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충격파 치료는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서 치료 횟수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3에서 5회 이상은 받아야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2회씩 최소 3주간 총 6회 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충격파 치료가 일시적으로 심한 통증을 야기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충격파 치료를 받을 게 아니라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 약물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처럼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많이 호전이 좀 되십니까? 예,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만일 비수술 요법으로도 6개월 이상 증세에 호전이 없는 경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직접 관절 내부를 확인하고 견봉화 공간을 확인하면서 힘줄 내부의 석회 결정을 제거하고 주변 염증 부위를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충돌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에는 견봉 성형술을 같이 해줄 수가 있고 동결견이 합병된 경우에는 관절낭 유리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었거나 석회 결정이 회전근개 전층을 침범해서 석회 결정을 제거하고 나서 강도가 너무 떨어졌다고 판단이 들면 회전근개 봉합술을 같이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을 받고 나서는 어떤 주의사항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 관절 내시경 수술 후 통증이 호전되는 3, 4일 후부터는 어깨 움직이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에 관절 운동이 잘 안 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재활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총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건강한 쪽 팔로 아픈 쪽 팔을 뒤로 넘기는 수동적인 거상 운동, 그리고 적당한 길의 막대를 이용해서 아픈 쪽 전완부를 외전시키는 수동적 외회전 운동, 팔을 안쪽으로 모으는 내전 운동, 그리고 수건 등을 잡고 아픈 쪽 손을 등 뒤에서 위쪽으로 당겨주는 수동적 내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네, 지금 총 4가지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평소에 어깨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 좋은지 한번 정리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석회화건염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평소 어깨에 부담을 주는 활동들을 피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어깨 힘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만약 어깨 통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석회화건염은 일반 엑스레이 검사 및 초음파 검사로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전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아주 극심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석회화 건염이었습니다. 근데 어깨 통증이 생기면요, 나이 탓하면서 방치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노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어깨 통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 통증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고 꼭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혁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